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방시대 관련입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가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발전 특구가 끝났지만 기회발전 특구,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강영환 박사나 우동기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또 취재 결과 국방산업 기회발전 특구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기준은 있겠지만 어떤 기준과 또 농산의 어떤 이 산업 남북권 국방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 관련 그 부분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베벨리 메가시티는요, 일단 큰 방향 속에서 이제 경기도 하고 우리 이제 충남이 이제 작년 9월에 협약식을 가졌고요. 그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내용은 이제 아산만일 때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인데 하고 그냥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평택과 안성, 그다음에 화성 일대를 앞으로의 우리 첨단 그 미래 그 산업들을 넣는 첨단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의 그런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구상으로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선관의 그 뜻을 같이 하는 협약식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 또 이 충남연구원과 그다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김동현 지사하고 또 이 같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올 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뭘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달 정도면은 기본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체계적으로 그 안에 뭘 집어넣을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의 서부 지역은 사실은 그 수도권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과밀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 낙수효과가 많이 그래도 낙수효과를 많이 본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입장에서는 이 서부권은 발전 속도가 빠른데 그에 또 따라서 서남권은 또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충남 내에서도 이제 소위 이 불균형이 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초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고 여건 환경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상하권이라고 해서 또 그냥 그 뭐 특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장과 특색을 살려서 저는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회발전 특구 말씀하셨는데 5월 25일인가요? 기회발전 특별법이 이제 특화가 돼서 기회발전 특구를 이제 지정하는 그러한 그 기본 이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요. 이제 뭐 면접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용 콘텐츠 같은 경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논산에 하고 있고 또 국방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발전 특구적인 그런 부분들도 논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충남도가 강하게 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 포커스 손준석 대표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포커스의 손준석입니다. 지사님께서 금방 충남의 국방 클러스터를 언급하셨는데 지역에 오셨으니까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산 육군 사관학교 유치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열망도 높고 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육군 사관학교 측과의 의견 표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를 하신다고 이렇게 몇 번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지역에 오셨으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6.3 이전 문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거론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동으로 6.4를 이전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안동으로 가냐, 육군 훈련소도 있고 하는 부동산이 우리가 이전하는 게 더 적절하지 하는 형태에서 이제 6.4 이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왜 이런 또 이슈가 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거론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가가 수도권에 부동산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이러한 주장들도 있고 성들이. 그러면은 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지금 훈련하는 것도 협소하고 여러 안 있고, 그런 육사 이전을 시키고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민주당 정권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대선 때 얘기를 그래서 공약을 이루었고, 저도 대통령 공약은 도지사 출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이가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국방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 또 강하게 반대를 하는 또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졸업생들의 총동문회, 그 다음에 이 별을 가는 성우회, 이런 옛날 군의 수뇌부, 이런 분들이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심하게 해요. 제가 충남도에서 이제 국회에서 6.4 이전 관련해서 제가 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그날 저보고 저기 배우노라고 그다음에 별일도 저기 이 강한 그런 특히 거북한 이런 부분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4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6.4를 이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심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 6.4를 이전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우리 지역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치면 그냥 횟수 있잖아요. 밀어붙이면 되냐,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도, 요즘 노조 한 명 진압을 법적 진압을 하는데도 그러냐 이렇게 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당신 왜 나 안 만나주냐고, 대통령님 대신해서 제가 중앙 이 방위 중앙 방위회의 대책회의 할 때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는 자리에 대통령님하고 총리님하고 국방부 장관 쪽에 일부러 필테이블에 같이 자리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국방부 장관한테 만나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을 나중에 국방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가 심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분열대표를 하는 입장에서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반대가 이 부분을 또 다시 만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국방부 차원 그리고 연료 차원에서 LED 산하의 미래 기술 연구센터를 우리 충남으로 유치시켜주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는데 이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그 3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14만 평 정도의 한 30년까지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미 협의가 된 그런데 이거를 우리 논산에 유치시켜드리고 주겠다 하는 부분을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1일 날인가 지금 21일로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산 시장하고 저하고 국방부하고 ADD 소장하고 네 사람이 이제 행위치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전략기술연구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3천억 투자하는 그런 시설 기관이라고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줄게 되면은 방위 산업과 이 방산업, 방위 산업들이 저기 감자줄기처럼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방위 산업의 그런 제품들이 새로 이제 신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실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 검증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 우리가 지금 국가 클러스터 만들고 이 방위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또 지역 경제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육사 이전보다 훨씬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끝까지 저희는 육사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건 왜냐면은 육사 이전이라는 부분은 그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기술연구소라든가 미래 기술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쪽을 하나 모르지만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한 13만 평에 이제 하고 이제 방산업들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고 육사이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00만 평 가까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측면은 저는 그 실질적인 그 효과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끼치는 또 발전이라든가 발전의 동력 이런 부분들은 ADB 산하의 미래 기술연구센터가 더 확실하다, 더 효과가 크다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그 상징적인 그런 측면에서 육사 이전은 또 중요하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는 가겠다. 먼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또 유치를 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서 육사이전도 관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일부에서는 그냥 동전 안 떼는 마냥 그거 미래 기술연구센터 받고 육사 이전은 후계냐 아니면 했냐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동력이 분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방부나 아니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큰 특성에서 보면서 우리한테 뭐가 유리하냐 그리고 또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선 쉽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 더 이루어지고 또 지역 경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함께 전체적인 그런 수를 보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굿모닝 논산 김종근 대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논산에 대한 관심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백석현 시장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김태형 지사님의 논산에 대한 열정,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처가댁이 연산인 것도 무한치 않은 것 같으면서 우리 지사님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논산 시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논산 시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저 아픈 기업, 저 개혁, 이 못난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신대평 지사가 20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일 첫머리에 645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계룡서 3월 노성을 잇는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 시민들,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0년입니다 벌써. 이것이 지지부진한데 지사께서 이것을 기왕에 시작한 것이고 일정 부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가 자랑하는 도립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하면 우리 국민 일반이 생각할 때 대둔산 하면 전라도로 생각하는데 대둔산 지경의 60%를 논산시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충청남 도립공원인데 가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그 퇴락한 모습이 이게 도립공원인가? 이게 그 열정이 넘치는 김태웅 도지사께서 이끄는 충청남도가 세계뿐인 도립공원을 이런 정도밖에 관리하지 못하는가? 지금 군지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멩이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산행인이 다쳤는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폐쇄했어요. 전국의 그 산행인들이 군지계곡이 참 명불허전인데 볼 거 없어 폐쇄해서 안 합니다. 지금 산행인들이 한참 산을 즐겨 찾을 때인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10분을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눈에 안 띈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논산 시민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계곡 폐쇄하고 그 철저하게 그 조사해서 그 보완하고 또 전직 도의원들 그 케이블카라든지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운 것이 충청남도 서구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예, 저기 대둔산 도립공원이 방치를 시키고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고 좀 개발을 좀 해서 좀 많은 그런 관광객이나 아니면 분석객이 좀 설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희생 추남이고 저 희생 도지사라고 이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전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둔산 전체를 논산시하고 좀 협의하면서 충남도가 뭐 주도를 하더라도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좀 전체적인 그 밑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밑그림을 당장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령 이제 3월 이 지방도로 문제가 뭐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도시사되니까 정말 가까우더라고요. 왜냐면은 국지도 이상은 이제 국도 이상은 국가가 저기를 만든 거 국지도 국가하고 지방 정부하고가 같이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방도로는 이제 충남도가 하는 거고, 이제 시군도로 이하 이제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방도로 이 예산을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안희정 지사가 막 시작할 무렵부터 한 900억, 800억 이 정도 1년 예산이 그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기 전임자의 마지막 해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대밖에 안 돼요, 1년 예산. 그러면은 충남의 지방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300억까지 몇 나가는 뭐 4차선 화풀을 하든 아니면 뭐 재정비를 하든 300억대의 예산 가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10몇 년 정도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완전히 과거가 걸려가지고 각 시골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뭐 시군도로도 그렇고 노천도로도 그렇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지연되는데 지방도로까지 이제 구해서 하는 서울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부하가 됐어요. 과부하가 돼서 이거 그 문제다.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300억대 예산을 1200억대로 늘렸습니다. 근데 1200억대로 늘리는데 착수물이 있어서 휴식 설계도 해야 돼, 기본 설계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적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예산도 이제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